김 사장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김 사장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 당신이 가진 특허의 가치를 일부러 축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비실의 형광등이었죠. 박노인은 어김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낡은 라디오의 전원을 켭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적막한 새벽을 깨웁니다. 사랑도 한때는 꽃이었는데 익숙한 멜로디가 경비실 구석구석을 메웁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경비실을 채웁니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70세의 나이답게 관절 곳곳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마치 한때 회의실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듯 말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펴는 그 자세에는 아직도 옛 위엄이 남아 있습니다. 경비실 한쪽 벽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 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7개 동, 총 800세대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곳곳의 점검 구역들, 녹색으로 칠해진 공용 구역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그 지도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 선장이 바다를 내다보듯 대장이 전장을 살피듯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00가구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기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박노인은 믹스커피 한 봉지를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설탕이 녹는 소리, 스푼이 컵벽에 닿는 소리까지도 고요한 새벽에는 유독 크게 들립니다. 첫 모금을 마시며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단지 안에서 간간히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른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들, 새벽 운동을 나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아저씨. 7시가 되자 출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넵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항상 5층에 사는 중년 남성입니다. 정확히 7시에 맞춰 나타나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다음은 2층의 젊은 신혼부부, 그 뒤로 3층의 직장 여성이 뒤따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합니다. 말이 많지는 않지만 누구든 먼저 인사하면 빠뜨리지 않고 답합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박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3층에 사는 젊은 직장 여성이 부탁합니다. 급한 듯 구두 소리를 재촉하면서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영, 광고회사에 다니는 대리입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회의 잘 보고 오세요. 박노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부탁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오전 내내 크고 작은 부탁들이 이어집니다. 택배 수령, 가스 검침원 안내, 방문객 확인, 때로는 고장난 전구 교체까지. 박 아저씨, 우리 집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층에 사는 신혼부부의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박노인은 묵묵히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경비실 한편에 정리된 공구함을 들고 올라가 간단한 수리까지 척척 해냅니다. 몇십 년의 생활 경험이 만들어낸 손재주입니다. 주민들은 그를 그냥 늙은 경비원이라고 여깁니다. 친절하긴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성실한 노인 정도로만 생각하죠. 박 아저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가끔 누군가 묻기도 합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박노인은 그냥 이것저것 했습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과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도 동정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점심시간 박노인은 도시락을 꺼내놓고 다시 라디오를 켭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지만 정성스럽게 먹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특히 제조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뉴스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칩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입니다. 오후가 되자 경비실은 한층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어른들이 직장에 가면서 단지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흘러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저 빌딩들 중 하나에서 일했고 저기를 달리는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사실 박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대기업 해외사업부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업이라는 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하며 수십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해외 바이어들과 영어로 협상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에 그는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며 호텔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부하 직원들은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외제차도 은행 잔고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아픈 것은 재산보다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며 실망하며 떠났고 자식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성공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던 가족들은 실패한 노인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세요. 저녁이 되자 마지막 귀가 주민이 인사를 건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홀로 남겨집니다. 경비실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납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경비실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박노인은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일지를 정리합니다. 오늘 처리한 택배 개수, 방문자 현황, 시설 점검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정확하고 세밀한 필체로 하나하나 적어 나갑니다.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곳이 그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무대이니까요. 며칠 뒤 저녁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문 닫을 위기라니. 한 주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사장이라면 6층에 사는 김철수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은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안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자신감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외국 투자자가 우리 회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일본계 투자회사인데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박노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외국 투자자, 일본계 회사, 인수협상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전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던 시절 비슷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이런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사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눴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박 아저씨. 무슨 일이시죠?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영어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영어를 할 줄 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하지만 김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영어를 할 줄 안다 해도
비즈니스 협상에서 필요한 수준의 영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전에 해외 업무를 좀 해봤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녹슬었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영어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김 사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할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박노인의 제안은 그나마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혹시 내일 예비 미팅이 있는데 한번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비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박노인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노인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 그리고 오래된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옷은 조금 낡았지만 그의 자세와 표정에서는 묘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둘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 사장은 회사 상황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뭔가요? 우리 회사의 특허 기술은 어떤 수준입니까? 질문들이 예상보다 전문적이어서 김 사장은 놀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작은 회의실에서 예비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계 투자회사에서 온 2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일본인이고 다른 한 명은 한국계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이 박노인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오늘 통역을 도와주실 박 선생님입니다. 투자자들은 박노인을 보고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통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이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Nice to meet you. 이미 to assist with interpretation today.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자 박노인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통역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중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는 말과 김 사장에게 전달되는 내용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김 사장 모르게 회사의 약점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고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오래전 해외 협상장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전술을 간파했을 때의 그 긴장감과 승부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인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김 사장과 그의 직원 2명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일본계 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석 한편에는 박노인이 커피 심부름꾼 신분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인수 조건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투자회사의 대표인 사토 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인으로 차가운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김 과장은 한국계 직원으로 통역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커피를 따라주면서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사토 부장이 일본어로 김 과장에게 뭔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계 자료에서 그 부분을 더 파고들어 특히 작년 손실 부분을 강조해서 가격을 낮춰야 해. 하지만 김 과장이 김 사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하십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김 사장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회사를 헐값에 가져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귀하의 회사 매출을 보면 작년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네요. 사토 부장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수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 손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는데 마치 구조적인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한 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특허 기술은 어떤 수준입니까? 사토 부장이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엔진 부품 관련 특허는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최근에 유럽 자동차 회사에서도 관심을 보였고요. 그러자 사토 부장과 김 과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특허 기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들도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사토 부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서 몇 년 후에는 쓸모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김 사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부분마저 평가절하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박노인은 김 사장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김 사장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김 사장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 당신이 가진 특허의 가치를 일부러 축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 저들은 그 특허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척하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메모지에 몇 가지를 적어서 김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먼저 그 특허가 최근 일본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은근히 흘리세요.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해질지 강조하시고요. 김 사장은 메모를 읽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아저씨께서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거죠?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저들의 패턴이 보입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김 사장은 박노인의 조언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저희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최근 도요타 계열사에서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요. 그 말이 나오자 사토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요타에서요? 사토 부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감을 되찾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술의 가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구석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김 사장은 아직도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토 부장이 다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현금이 급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투자자들이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최종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투자자를 찾으실 생각이시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토 부장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에는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가 직접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떠난 후 김 사장은 회의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협상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김 사장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들 말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저에게 회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특허 관련 서류나 재무제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김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보시려고 하시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고 박 아저씨께서 도와주시려는 거니까요. 다음 날 저녁 박노인은 김 사장으로부터 받은 회사 자료들을 경비실에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 특허 등록증, 거래처 현황, 생산 설비 목록까지 오랜만에 보는 기업 자료들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박노인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핵심 특허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에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의 재정난은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일 뿐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와는 별개였습니다. 이 정도면 박노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몇 가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적정 기업 가치, 특허 가치,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일본 투자자들이 제시한 가격은 실제 가치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김 사장이 현금이 급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 사장은 궁금해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만난 김 사장에게 박노인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김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일본 투자자들이 제시한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김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찾는 겁니다.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투자자 말이에요.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아저씨, 그게 쉽다면 진작에 했겠죠.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연락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예,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여 년 전의 명함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죽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과거의 인맥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민 이사, 박노인이 한 명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한투자증권 해외사업부 이사였던 그는 박노인의 옛 동료였습니다. 지금도 그 업계에 있을까? 박노인은 인터넷으로 이상민의 근황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그는 현재 아시아퍼시픽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용기를 내어 이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박 부장님이세요? 이상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상민아. 잘 지내고 있었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간단히 자신의 근황을 설명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민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투자할 만한 중소기업이 하나 있는데 검토해 볼 수 있을까? 이상민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박노인은 김 사장의 회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업 내용, 보유 특허,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가 눈에 띕니다. 이상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단 자료를 검토해 보고 싶어요. 괜찮다면 내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박노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상민아. 정말 고맙다. 박노인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김 사장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김 사장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사장님, 다른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사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사장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노인과 김 사장은 이상민과의 미팅을 위해 시내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이상민은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상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노인도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이분이 김철수 사장님이고 제가 말씀드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 사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상민은 김 사장이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특히 특허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배터리 냉각 시스템 특허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일본 투자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이상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민은 잠시 계산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예비 검토 결과로는 일본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최소 30% 이상 높은 조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회사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일자리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쯤 정식 제안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초까지 내부 검토를 마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이 약속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김 사장은 감격해했습니다. 박 아저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노인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이틀 후 박노인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호텔 근처에 일이 있어 들렀다가 김 사장이 호텔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일본 투자회사의 사토 부장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과 사토 부장이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류 봉투까지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김 사장이 배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어젯밤에 어디 계셨나요? 김 사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상민 상무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박노인이 거짓말로 김 사장을 불러냈습니다. 김 사장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좋은 소식인가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1시간 후 둘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노인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어젯밤에 사토 부장과 만나셨죠? 김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김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생활비, 아이들 학비, 병원비까지. 박노인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김 사장이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투자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별도 계약까지 포함해서요. 박노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민 상무는 직원 고용 보장까지 약속했는데 일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김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다고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상민 상무를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잖아요. 직원들도 살리고 회사도 제대로 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조건으로는 제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김 사장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박노인은 허탈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도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고 김 사장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직원들은 모두 거리로 나앉을 겁니다. 박노인이 따졌습니다. 김 사장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박 아저씨,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게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저도 살아야 하고 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해요. 직원들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회사를 구하고 직원들을 살리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선택이시니까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판을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아저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 사장이 애써 해명하려 했지만 박노인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옛날의 결단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사장을 믿고 도왔던 자신이 한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제는 김 사장의 도움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의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는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결국 자신도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늙은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에서 일하는 20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박노인은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김 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20여 년 전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 지갑뿐만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 자료들, 해외 거래처 연락처들, 그리고 협상 노하우를 정리한 수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명함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투자펀드 대표의 명함이었습니다. 리차드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당시 동남아시아 진출을 논의할 때 만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리차드라면 박노인이 그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그는 매우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투자자였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선호했습니다. 박노인은 인터넷으로 그의 근황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리차드 김은 현재 아시아 퍼시픽 벤처 캐피털의 회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아시아 전역에서 유망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대형 펀드였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용기를 내어 리차드 김의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언급하며 투자 검토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오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나볼까요? 리차드의 답장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협조 없이는 회사 자료를 구할 수 없었고 리차드에게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박노인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접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며칠 전 회의에서 만났던 김 사장의 오른팔인 이영수 이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회사의 기술 담당 이사로 특허들을 직접 개발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박노인은 이영수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박노인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통역을 했던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영수는 반가워했습니다. 혹시 시간 내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회사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노인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영수는 호기심을 보이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저녁 약속 시간, 박노인은 이영수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 사장의 배신, 일본 투자자들의 진짜 의도, 그리고 직원들이 처하게 될 위험까지. 이영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김 사장님이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이영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본 투자자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절반 이상의 직원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노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영수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더 나은 조건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박노인은 리차드 김과의 연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영수의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회사의 기술 자료와 특허 관련 정보들을 정확히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영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 사장을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어요. 우리 직원들을 지켜야죠. 그날 밤 이영수는 회사의 핵심 자료들을 정리해서 박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허 기술의 상세 설명, 시장 전망 분석, 미래 개발 계획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료들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리차드 김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옛날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정말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이는구나. 박 형님도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투자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노인은 김 사장의 회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술력, 시장 전망, 성장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영수가 제공한 자료 덕분에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특히 배터리 냉각 시스템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리차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떤가요?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어요. 화상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리차드는 점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투자 검토가 가능하겠는데요. 언제쯤 실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박노인이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실사팀을 보내겠어요. 조건도 아마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차드의 답변에 박노인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판을 뒤집을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인수계약 마지막 날,
김 사장의 회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일본 투자회사의 사토 부장과 김 과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김 사장이 초조한 모습으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사토 부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김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지급될 별도 수수료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박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2명의 외국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양계이고 다른 한 명은 서양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박노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제안을 받아보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고, 일본 투자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아저씨, 이게 무슨... 김 사장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노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 사장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른 제안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영자로서 당연한 의무 아닐까요? 박노인은 함께 온 동양계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아시아 퍼시픽 벤처캐피털의 리차드 김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사를 담당하신 존슨 이사님입니다. 리차드 김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귀하의 회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차드의 영어를 박노인이 능숙하게 통역했습니다. 사토 부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토 부장이 항의했습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계약 체결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박노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니까 합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김 사장님께서 더 나은 조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리차드 김이 서류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한번 보시죠. 박노인이 그 내용을 김 사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일본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40%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직원의 고용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액도 훨씬 좋았지만 직원들의 고용 보장이라는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토 부장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검증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잖아요. 박노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토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검증 말씀이시군요. 그럼 귀하들의 제안은 충분히 검증되었나요? 혹시 김 사장님께서 모르시는 조건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계속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사실 귀하들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회사의 특허 기술이죠. 특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냉각 시스템 특허 말입니다. 사토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찔린 것입니다.
그 특허의 진짜 가치를 알고 계시나요? 박노인이 리차드 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차드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5년 내에 최소 50억 원 이상의 라이선스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테슬라, BMW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유사한 기술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김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회사 기술이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그런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박노인은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귀하들은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김 사장님께 알려드리지 않으셨을까요? 사토 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박노인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귀하들 회사가 최근 일본 내에서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특허를 헐값에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박노인의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에 감탄했습니다. 리차드 김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단순히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계속 경영에 참여하시고 기술 개발팀은 오히려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토 부장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계약 직전에 이런 식으로 번복하는 것은 박노인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때 체결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압박으로는 좋은 계약이 될 수 없죠. 김 사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토 부장님. 더 나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토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은 리차드 김의 회사와 성사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박노인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직원들과 회사의 미래에 집중하세요. 박노인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박노인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비록 경비원이라는 초라한 신분이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 잊고 있었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사장의 회사 앞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희망찬 미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회사가 매각되었지만 모든 직원의 고용이 보장되었고 오히려 투자 확대로 인해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영수 이사가 동료들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박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저 경비원 아저씨로만 알고 있던 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정성스러운 것으로 준비해 봅시다. 이영수가 동의했습니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에 박노인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 사장은 조용히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김의 회사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경영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상당한 보상금을 주고 원만히 정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박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니 김 사장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영수 이사가 앞장서서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뒤따라온 직원들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그냥 연락만 주셔도 충분했는데. 아닙니다. 한 여직원이 꽃다발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 모두 박 선생님 덕분에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입을 모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영수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한 젊은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협상하시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 같았다고 들었는데.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좀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럼 지금 왜 여기서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직원들은 박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안부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영수가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후 박노인은 받은 꽃다발을 경비실 책상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저씨,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3층의 정미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는 분들이 인사차 다녀가셨어요.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아저씨,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더 활기차 보이세요. 5층의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경비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 사장의 배신으로 실망했지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 아저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왜 계속 여기 계세요?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지킬 마지막 현장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일지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받은 꽃다발, 직원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협상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익숙한 멜로디가 경비실을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그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파트 단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세상을 향한 오래된 자존심과 따뜻한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박노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그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